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제가 요즘 태닝이라 그러나요? 까맣게 태우는 거? 예. 그걸 햇볕으로 한다고 자주 못 찾아뵀으면 죄송합니다. 아, 네. 운동하시느라고 바쁘셨어요. 네. 백수가 과로로 죽는다던데.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아유, 시급했습니다. 올여름 나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더웠습니다. 8월 주식 시장도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후졌죠. 맞죠? 후졌는데 다행히 마지막 주간에 좀 회복을 해줘서 저는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9월은 또 희망에 차 있습니다. 9월은 저희는 항상 월초가 되면 희망에 차져 있으니까. 네, 희망에 차져 있고 올해 잘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방송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애플 구원자가 될 것인가 독재자가 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잠깐 바꿔서 C타입으로 하나 바꿨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맞죠? 충전 단자 하나 바꿨다고 지금 그렇게 말들이 많고 소문도 많은데 동반자가 될 것인가 독재자가 될 것인가. 각도기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가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안드로이드 진영한테는 독재자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밸류체인한테는 동반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타까운 뉴스예요, 사실. 왜냐하면 한국은 안드로이드 밸류체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뿌린 씨앗을 거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실제로 탐방을 가보잖아요. 네. 그 밑단의 밸류체인들 애플이 주는 마진과 안드로이드 쪽에서 주는 마진이, 안드로이드 제작사에서 주는 마진이 달라요. 그 마진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는 애플은 아주 옛날에는 최소 8%를 보장해줬고 요즘에는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희귀한 제품인 경우에는 그리고 만들기 어려운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두 자릿수 이상의 상당히 높은 마진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어려운 거를 하면 설비 증설과 기술 개발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간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우리는 마른 수건도 짠다는 개념들이 좀 있습니다. 그 밸류 자체가 다 제가 보기에는 상황이 별로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혁신적인 썸띵이 나오기가 되게 좀 어려운 상황. 결국 한 10년의 시기열을 놓고 보면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부품 공급하는 회사, 특히 이제 애플 진영이 아닌 쪽은 앞으로도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별로 좋을 수가 없겠네요. 딱 하나죠. 안드로이드가 갑자기 많이 팔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고 하면서 안드로이드 15억대에서 12억대로 빠지는 이게 다시 13억, 14억대로 늘어나면서 많이 팔려. 그럼 괜찮죠? 제가 예전부터 삼성 주주여서 플립, 네. 폴더를 쓰죠. 저는 폴더를 이제 네. 4를 쓰고 지금 5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 주변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나는 절대로 다음번에는 폴더를 사지 않으리라. 왜요? 저는 아직 노안이 안 와서 그런지 펼칠 일이 잘 없습니다. 제가 저걸 펼칠 일은 언제냐면 비행기 탈 때, 그렇군요. 고속버스 탈 때. 나이 먹으면 괜찮겠네요. 저는 요즘에 갑자기 최근 2년간에 눈이 급속하게 나빠져서 눈앞이 안 배던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노안이 와서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시는 분들한테 되게 필요한데, 네. 아직까지 저처럼 눈이 좋으신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이시는 분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한테는 굳이 이렇게 무거운 핸드폰을 아무리 성능이 개선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써보면 배터리가 빨리 닳습니다. 핵심은 거기에 최적화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없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펼쳤을 때만 되는 진짜 재미난 게임, 또는 이걸 펼쳤을 때만 되는 진짜 재미난 앱이 있어. 이건 딴 핸드폰에서 못해. 펼쳐지는 핸드폰에서만 가능해. 라는 게 있었으면 히트를 쳤을 거예요. 착 폈었을 때 엑셀 시트가 이렇게 한꺼번에 쫙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은 있답니다. 핸드폰에서 엑셀 작업을 좀 덜 하니까. 그러니까 업무를 보고를 받아야 되는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분한테는 좋겠죠. 그런 사장님들. 그러니까 아재폰이 되는. 네네네. 그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쓰는 앱. 예를 들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 썼을 때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신났잖아요. 킬러 앱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런 게 있으면 성공을 했을 건데. 결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글과 삼성전자, 퀄컴의 3자
동맹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3자 동맹이 별로다 지금. 그런 것 같다. 이게 뭐 몸 따로 뇌 따로 뭐 네. 생각 따로 뭐 그게 이제 애플의 강점이죠. 소프트웨어와 그 하드웨어의 일체. 그러면 애플 밸류 체인들은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핸드폰? 지금 뭐 작년도 하고 올해 10대 핸드폰 중에 봤습니다. 7개가 애플 거예요 지금. 근데 애플은 이렇게 되면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근거도 점점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22년도 후반부터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애플 딱 보고 얘네 컴퓨터 부활하겠는걸?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노트북 세계에서 맥북의 점유율이 네.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아이폰 때문에 그래요. 네. 실제로 뭐 제가 스벅에 종종 가보면 이렇게 컴퓨터 열어놓으신 분들 중에 진짜 절반 이상, 즉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네. 그래도 뭐 그램도 많이 팔리고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아닐 텐데. 절반 정도는 그 정도 아닐 텐데. 우리나라는 애플 맥북 쓰기 굉장히 나쁜 나라예요. 알고 최악의 나라예요. 그래도 많아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 층에서는 그걸 굉장히 많이, 물론 뭐 그 열어놓고 안에는 윈도우가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는 뭐 중국이 이제 매기 전법을 쓴다고 하잖아요. 중국이 뭐 테슬라를 들여오고 애플을 들여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잘하는 업체를 데리고 와서 자기네 나라의 국가의 기업들을 각성시키게 만든다. 매기 역할을 하게 해서.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어차피 예를 들어서 모바일 완성품 만드는 회사거나 아니면 노트북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큰 게 아닌데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캐시카우를 지키려고 너무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애플로 무슨 금융 서비스 받는다거나 이런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맞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정부 같은 데서 어떤 그 앱이라든가 뭐 서비스를 만들 때 안드로이드, iOS 걸 다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안드로이드에선 되고 iOS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굳이 막을 필요 없다. 삼성이 최고의 광고주이기도 하고 한국을 먹여 살리는 일도 하지만 결국 이렇게 10년 시기열을 보니까 이렇게 계속 밀리고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돈 벌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계속 이렇게 쥐어짜기만 해가지고 저 대단한 회사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참 많거든요. 예전에 한국 영화 쿼터제 이렇게 해서 도입될 때 막 반대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그게 뭐 없어지고 사라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영화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졌으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로 또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또 할 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된 이유는 김대중 정부 때 지원은 하되 간섭을 안 한다는 대전책이 있었어요. 문화 정책이. 그러면서 지원을 해주면서 간섭하지 않고 알아서 해라 하면서 이 창작과 실제 그 활동의 영역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잡게 됐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의 독특한 뛰어남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좋은 걸 할 수 있는 그 어떤 제도를 만들어주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해주고 창작할 수 있는 여리를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한다면은 뭐 한국 사람은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좋은 거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게 언로가 좀 뭔가 소통에 좀 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은근히 우리나라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뭐, 그러니까 무조건 다 열자는 게 아니고 뭐 우버도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이렇게 구글 맵 같은 것도 보면 안 되고 있고 뭐 애플 결제도 안 되고 있고 뭐 단적으로 그 관공서에서 문서 다운 받으면 안 열리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아래 한글 아래 한글을 아직까지 쓰고 그걸 다시 돌려보낼 때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빨리 이렇게 바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옛날에 2000년대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 그 시대는 되게 의미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의 역량이 굉장히 컸습니다. 더 큰 역량으로 나가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부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기에 우리나라를 굉장히 매력적인 국가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 그 기사들이라는 엄청난 그 직업군이 있으니까 뭐 근데 저는 카카오 택시라든가 요즘 뭐 IM이라든가 이런 거 써보면 되게 좋던데. 좋죠.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변형해서 받아들인다던가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버 제가 써봤는데 미국 가서 되게 편리하고 싸고 좋긴 한데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죠. 운전을 하는데 딱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타이어에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차 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연료비를 아끼려면 조금 바람을 좀 과하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경쟁을 이 내수만으로 먹고 사는 시장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럴 수가 없는 시장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또 경쟁을 해서 다른 나라에도 진출을 하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고요. 네. 엔비디아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아니고 요즘은 뭐 좋습니다. 탈은 거의 없습니다. 네네. 이 회사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잘 나가죠. 그 뭐 내년에 이익이 한 70조 정도 나면 뭐 애플보다 지금 싸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매수해도 된다. 네. 라는 의견을 이제 피력하는 증권회사, 미국계 증권회사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을 이렇게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각도기님이시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투자할 만한 가격대,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지난번에 밸류에이션 해보니까 37배 나오더라고요. 올해 기준. 이번 분기 기준. 그러니까. 이 분기를 환산하고 성장률 약간 주고 했을 때. 근데 성장률을 더 커지면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대략 $500 때는 무난히 가겠다. 그때가 이제 $400 때였으니까. 그걸 실적 발표하고도 $400 때였으니까. $500 때에서 뭐 한 600, 그러니까 좀 한 20-30% 이상 오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많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한국에 너무 많지. 그 정도 먹을 주식은 너무 많지. 엔비디아의 밸류 체인으로. 물론 이제 엔비디아 밸류 체인 찾지 말고 엔비디아 사고 테슬라 그렇죠. 밸류 체인 찾지 말고 테슬라 사라. 미국 주식 하시는 분이 항상 하는 네,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긴 한데 뭐 맞아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다른 걸로 하다 AI에서는 확실하게 한국에 싼 기업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뭐 하이닉스를 비롯해 그 반개, 그다음에 후공정, 뭐 이런 쪽 이미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굉장히 기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로 더블 이상 나실 수 있으세요?라고 물어보고 싶고요. 첫 번째. 지금 가격대에서. 지금 가격대 더블 이상. 근데 한국은 더블 이상 먹을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무슨 엔비디아 좋아요. 좋은데 엔비디아 덕분에 더블 날 회사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뭐 있었잖아요. 뭐 한미반도체 같은 거 더블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미만 얘기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 고민했습니다. 그 회사 이미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비쌉니다. 전 안 삽니다. 또 다른 그 안에서의 또 밸류션이 또 찾는 거죠. 저희는 뭐 그러면 엔비디아가 만든 그 생태계, 그거는 계속해서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초경쟁 사회인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앱을 쓸 때 뭐 페이스북만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카톡만 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그 진짜 독점으로 해서 AMD 이런 회사들은 이제는 경쟁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반도체 미래를 지금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 인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그 어떤 회사도 반도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부터는. 본인들도. 네, 왜냐하면 일단 공정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 왔고요. 지금 뭐 코어스라든가 무슨 뭐 후공정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모든 얘기들이 한 나노 낮추는데 수십조 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실패를 하면 이 회사 자체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술을 발전 단계가 여기서 갑자기 어떻게 팍 틀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 문자 서비스 옛날에 돈 30원씩 내고 썼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문자 하나 보낼 때 30원씩 내고 썼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한 달에 문자 100통 무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데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생기면서 문자 자체 사용량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안 보내죠. 문자로는 잘 안. 오히려 꼭 필요할 때 문자 보내죠. 이건 볼 것 같으니까 잘 안 보내는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인데 예를 들어 그런 어떤 킬러 앱이라든가 킬러 칩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버리면 한순간 싹 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되 단 지금 앞으로 한 2-3년간은 이 쿠다 생태계를 그동안 오랫동안 씨뿌렸던 엔비디아가 독주 체제는 어쩔 수 없을 것이고 또 하나는 AI 쪽으로 방향성이 어떠냐 할 때 전 이 얘기를 할 때만 손정희가 생각나요. 진짜. 손정희는 항상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수백 번 생각을 하면서 나는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일본에서는 그 사람을 허풍쟁이로 봐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허풍쟁이 아니잖아요. 2010년도에 그 30년 비전 발표를 하면서 제가 허풍을 한번 치겠습니다. 네.
최고의 화풍을 치죠. 그러나 진심의 화풍입니다. 이러면서 쳐요. 근데 그게 실제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10년 전에 했던 얘기가 지금 2020년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위기에서는 그런 얘기가 하기 되게 어려웠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손정희가 예전에 한 5년 전쯤에 한국에 왔을 때 했던 얘기가 첫 번째도 AI, 두 번째도 AI, 세 번째도 AI입니다. 이랬잖아요. 아, 이 사람 참 대단하구나. 시대를 너무 앞서가는 것도 요즘에 한때 굉장히 붐이었다가 네. 손마사요시인가요? 네. 맞죠. 굉장히 붐이었다가 네. 요즘 또 뭐 위워크 이제 날아가고 뭐 이제 ARM 뭐 또 상장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던데 그때보다는 평가가 많이 다운된 거는 근데 맞는 것 다른 같아요. 사람 몰라도 한국 사람은 손정희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서전 비슷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완전한 한국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할머니에 대한 얘기, 엄마 얘기는 없어요. 그 할머니는 끝까지 일본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구 사투리 썼습니다. 그 대구 사투리도 아마 손정희 좀 쓸 줄 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얘기를 많이 했고 분명히 얘기해요. 제가 조만간에 이거 그 독일책방에서 잠깐 한번 다룰 건데 고등학교 시절에 완전히 침울에 빠진 거는 조센진 그리고 김치 냄새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미국 도피해 간 거예요. 도피지만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과 함께 미국이라는 걸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라는 환경에서 도피한 거일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도피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본이라는 걸 내던져 버리고 그쪽으로 간 건데 이 사람 진짜 한국 사람의 피가 흘러요. 그 일본 문화에서 이런 기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좋게 평가해 줘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그가 했던 이 AI가 이제 진짜 현실화 되는구나. 그러면 AI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GPT AI를 얘기하는데 GPT AI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도 AI고 사실은 뭐 예를 들어 보이스 하는 것도 앞으로 AI가 될 거고 쉬리도 AI가 확실한 AI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AI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장치, 그 다음에 그 일을 도와주는 그 로봇, 뭐 이런 것들 전부 AI로 바뀔 거예요. 손정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의 그 기술은 CPU의 속도, 통신의 속도, 메모리의 집정량,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저 굉장히 감동 먹었어요. 정말 단순하지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2010년에 2018년이 되면은 사람 칩 하나에 사람 두뇌만큼의 트랜지스터가 있을 것이다. 칩 하나에. 그러니까 10억 개의 세포인가가 있는데 10억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가 18년 이후에 장착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마련이 됐기 때문에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세상을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하드웨어가 세상을 바꿔요. 하드웨어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바뀌는 세상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AI는 거슬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부족하다, 우리 맨날 현대차 못한다, 맨날 그러지만 사실 일본은 이렇게 못 따라옵니다. 일본도 여기에 못 따라와요. 지금 이걸 하는 건 온 세계 이민의 용광로인 미국과 지금 한국 그리고 몇몇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 정도예요. 한국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수혜는 엄청나게 받으실 겁니다. AI로. 알겠습니다. 아까 통신이 잠깐 나와서 그러는데 그러면 결국 뭐 5G 통신 뭐 이상이죠. 6G. 6G 이렇게 그러면 그 옛날에 갑자기 뭐 그 KMW 그런 회사들이 곽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은 더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또 다른 영역에 인공위성으로 쏴서 뭐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저궤도 위성을 쏘기는 하겠습니다만 아마 통신 업체들이 거기에 대한 부품이나 이런 건 결국 다 만들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가 거기서 또 잡는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저궤도 위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6G를 하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거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율주행이 그렇게 그 킬러 어플리케이션 역할을 하게 될지 다른 무엇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위에 어떤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거는 애플의 그 비전 프로가 만약에 보편화된다면 그런 게 될 것이고 자율주행이 조금 더 그 통신과 연결된 보편화가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자율주행은 지금 통신하고 연결 안 하고 있어요. 별로 연결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방향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